여보, 우리 나이가 벌써 80이에요. 세월 참 빠르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잘 견뎌내면서 지금까지 왔네 그려. 너무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당신과 함께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해왔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걷고 있는 거겠죠? 맞아요. 우리 앞으로도 건강관리 열심히 해서 100세까지 함께 갑시다. 사랑해요. 하루 건강 정보. 여러분, 오래만 산다고 행복할까요? 저희 할머니는 97세이시며 현재 요양원에 계시는데요. 집과 가까운 곳이라 부모님은 거의 매일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간 식사를 잘 못하셔서 기력이 너무 떨어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가족 모두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식사를 못하시니 영양제를 계속 맞아야 하시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실지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찾아뵐 때마다 할머니는 얼른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힘들어하시는 할머니를 바라보면 그 마음도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2017년 OECD 국가건강통계자료에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약 82세로 선진국 수준이지만 그 다음 통계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건강 수명이 약 64세이고 그래서 평균 수명 82세가 되는 17년여 동안 병치레를 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통계도 통계지만 곁에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것은 타고난 것보다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오늘 만들게 되는 이 영상은 부모님께도 꼭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건강하게 100세까지, 아니 100세를 넘어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관리법을 여러분께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혈압, 당뇨병에 있어서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가족이 함께했던 식생활로 인해 다른 가족 구성원도 위와 같은 질환 유병률이 높다고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단백질 섭취를 높이고 지방 섭취를 줄이셔야 하는데요. 특히 65세 이상부터는 육류를 더욱 잘 챙겨 드셔야 한다고 하죠. 가장 무엇보다 어떤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보통 어르신들께 좋은 고기라고 하면 소고기를 가장 많이 꼽습니다. 가격도 비싸면서 몸에 좋은 귀한 고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죠. 딱 잘라서 저는 돼지고기를 더욱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영양 성분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100g당 돼지고기는 140kcal, 소고기는 200kcal로 소고기가 열량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돼지고기는 100g당 포화지방이 1.5g인데 반해 소고기는 포화지방이 4.5g을 차지합니다. 콜레스테롤 함유량도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더 많다고 하죠. 하지만 돼지고기도 부위별로 지방 함유량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돼지고기의 삼겹살 부위는 100g당 지방이 무려 28.4g이어서 삼겹살이 아니라 삼겹지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목살이나 다리살은 상황이 다릅니다. 목살의 지방량은 100g당 2.9g, 다리살의 지방량은 12.3g으로 삼겹살보다 지방 함량이 훨씬 낮습니다. 돼지고기는 소고기와 단백질 함량은 비슷하면서 상대적으로 포화지방이 적고 불포화지방은 많습니다.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원도 아주 풍부해서 밥을 주식으로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잘 맞습니다. 비타민 B원은 탄수화물 대사에 필수적이고 애주가들에게도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합니다. 돼지고기의 비타민 B원은 소고기보다 8에서 10배나 더 많습니다. 수면 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필수 아미노산 메티오닌도 아주 풍부한 돼지고기. 저는 돼지고기를 더욱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돼지고기는 구워 드시는 것보다 보쌈처럼 삶거나 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를 드실 때 상추, 깻잎 등의 채소도 함께 드시면 부족한 식이섬유와 비타민C도 채울 수 있습니다. 소고기는 가끔씩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회식으로 드시고 평소 식단에는 돼지고기 목살, 다리살을 자주 챙겨 드세요. 아울러 과일도 하루에 한 개씩 충분히 잘 챙겨 드시고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등 푸른 생선과 하루 한 줌 견과류까지 꾸준히 드신다면 식생활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당뇨합병증으로 큰 혈관 수술을 3번 하신 아버지는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고 계십니다. 수술 덕분에 막혔던 혈관들이 뚫려 다리 통증도 많이 사라졌지만 꾸준한 걷기 운동 덕분에 아버지의 앙상했던 다리에도 어느새 근육이 제법 붙으셨습니다. 평소 혈당과 당화혈색소도 안정권을 찾으셔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더욱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시는데요. 건강을 극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비법이 바로 걷기 운동이라고 하시더군요. 걷기 운동은 어르신들이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전신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만으로도 일정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생활 만족감도 올려줍니다. 하루하루 걷다 보면 작은 성취감들이 모여서 삶의 태도를 더욱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치매를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요. 일주일에 3번 10,000보 걷기를 생활화해보세요. 집에만 있다 보면 멍하니 TV를 보게 되거나 유튜브만 한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진대사도 안 좋아지고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죠. 가급적 가족과 친척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셔야 합니다. 개모임을 한다거나 찜질방 모임도 좋고 여행을 간다거나 동호회 모임을 갖는 등 어떤 것도 좋으니 자신이 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추천드리는데요.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있으신 분들은 유기견 센터나 유기묘 센터 봉사활동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이 귀한 봉사활동이 됩니다. 또한 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 홈페이지나 1365 자원봉사 포털 그리고 각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문과 책 읽기도 좋지만 일기를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기를 쓰게 되면 자신의 불안한 감정을 싸매줄 수도 있고 더 깊은 감정의 늪으로 빠지지 않게 잡아줍니다. 썼던 일기를 다시 읽으면 그때는 뭘 했고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으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또는 힘들었는지를 되뇌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감사일기를 더욱 추천드리는데요. 심리학과 교수 로버트 에먼스에 의하면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쓴 그룹과 일반적인 일기를 쓴 그룹을 비교했을 때 감사일기를 쓴 그룹의 75%가 행복지수가 높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되었으며 업무 성과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감사일기를 꾸준히 쓰게 되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두뇌를 활성화시켜서 행복감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그 행복감이 오래 느껴지도록 해줍니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짧게라도 써보는 감사일기를 통해 100세 건강에 더욱 가까워지세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때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모두가 찾아야 하는 것이죠. 악기나 노래, 그림, 서예를 배워 즐기시는 것도 좋고 무리가 가지 않는 스포츠를 함께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여행이나 자연 다큐 프로그램들을 시청해보시라는 겁니다. 세계 테마기행, 한국기행, 나는 자연인이다를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요. 어쩌면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세계 여러 모습과 자연경관을 보면서 환기가 되기 때문일 겁니다. 시청을 하신 후 실제로 집 밖으로 나가 가까운 공원을 걷거나 최대한 먼 곳에 있는 숲이나 나무들을 몇 분 동안 바라보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나뭇잎과 높은 하늘만 바라봐도 정말 많은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구강 건강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몸 안의 항산화 효소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건데요. 활성산소 수치가 높아지면 몸 건강뿐이 아닌 구강 건강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치아와 잇몸 질환은 중년의 인지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치아와 잇몸만 잘 관리하면 치매 발생 위험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와 잇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음식을 씹는 기능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덜 씹힌 딱딱한 음식물이 위로 그대로 내려가면서 소화장애와 위궤양도 발생할 수 있죠. 양치를 해도 입안의 70%가 넘는 면적이 제대로 씻겨지지 않아 각종 세균들이 입안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면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가끔씩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 알코올로 인한 구강건조증, 입안 점막 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정상 세균까지 제거해 면역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큽니다. 구강 내 항균 작용을 돕는 프로폴리스,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는 항산화 비타민,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미네랄, 아연 등을 잘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이 영양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잘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관리는 평소 일상 속에서 해야 합니다. 술은 하루 한 잔을 넘기지 말아야 하며 금연은 필수입니다. 흡연은 신경세포를 사멸시켜 치매에 걸릴 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때문이죠.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무려 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드시 금연은 결단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영양, 체중,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등을 잘 관리하고 잠도 충분히 자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도 혹시라도 생긴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빠른 치료를 받게 된다면 더욱 건강한 100세를 향해 발돋움할 수 있겠죠. 저희 아버지는 식사를 마치시면 바로 양치를 하시고 무조건 현관으로 가셔서 운동화를 신으십니다. 식후 올라올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30분 이상 산책하시는 걸 놓지 않으십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들면서도 저렇게 실천과 노력을 해야 건강 관리를 해나갈 수가 있구나라고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건강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하루 건강정보에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는 건강의 소리, 자연의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자연이 들려주는 소리는 우울증, 두려움, 무기력이 사라지게 해줍니다.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리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